네, 지금 뭐 서울대 뭐 촛불 집회 라이브 중계 좀 늦었지만 보고 있는데 현장 발언 신청자 두 분이 모두 모였습니다. 현장 발언 두 개만 듣고 저희 아,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레쉬는 여기서도 야, 좌파에서 그러죠. 첫 번째 현장 이분들 뭐 발언으로 저희 일배라고. 한국공학부 17학번 재학 중인 한상현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일단 그 이전에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일배가 나쁜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공학부 학생을 일배가 나쁜 이유가 일배가 하는 그 중에 문제시 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대통령의 이후로 처음인데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있어서 폭식 투쟁을 하겠다. 저는 짧게 뭐 그리고 또 뭐 어묵 드립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슈스케 나왔던 사람 이제 암 걸려서 죽었는데 그 울랄라 스테이션 거기 리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니 안 걸렸으면 결혼 같은 거 왜 하냐 애 남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음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아 이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혹은 정말 아 얘네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쉽게 쉽게 하니까. 그럼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 서울대 뭐 고려대에서 이제 촛불 집회 하는 분들이 일배충이라고 쳐. 뭐 일배를 뭐 엄청 많이 하던가 혹은 뭐 일배를 뭐 어쩌다 한 번씩 본다든지 혹은 일배 회원이라고 쳐요. 근데 여기서 쓰는 워딩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데 여기서 쓰는 그 문장이나 뭐 내용들이나 어휘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일배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배가 사람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일배라고 해도 사람처럼 하고 와가지고 사람 같은 말을 한다면 정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말들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일배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일배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데 그 비율이 너무 엄청나니까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 제재는 그 제재고 그 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아 이거는 정말 인신공격이나 이런 거라서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건대로 처벌을 하되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은 그냥 정상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여야죠. 지금 이분들 말하는 거 보면요 뭐 그런 거예요. 진짜 조적조야. 조 교수가 예전에 했었던 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일관성이 없으십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교수 딸의 이제 논문을 들고 와서 레퍼런스가 30개나 달려 있어요. 이게 고2가 2주일 동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들어보면은 아, 이분들의 분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박사 과정에서 내가 지금 피땀 흘려서 이러고 있는데 게다가 아니 어떻게 낙제한 사람이 낙제를 두 번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학금 탈 수 있지? 뭐 이런 그 수많은 비판들의 내용들이 다 굉장히 정상적이라고요. 조국 아니면 개혁이 안 된다 이게 아니 저도 물론 좌파이고 뭐 더불어민주당 계속 찍어왔지만 솔직히 그 이유는 좌파 권리당 당원 중에 한 분 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가 핵 폐기물보단 낫다. 근데요 조국 교수 건에 한해서는요 이거는 핵 폐기물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건 제가 핵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 조국이 뭐 쓰레기 같은 자식이다 이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게 용납을 해선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치를 이미 옛날 여적에 넘어버리신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자한당에 하는 그 부정패와 비리와 지금 조국 교수 그 건하고 뭐 얼마나 다른 건가 이거에 대해서 아니 조금은 달라야지 그래도 찍어줄만 할 거 아니에요. 그 도덕성으로 조금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뭐 얼마나 다르다고 지금. 그러면서 진영 논리로 지금 서울대, 고려대 막
이쪽 분들 지금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배충이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일배고 막 우경화가 됐대. 근데 내용 보면요, 우경하고 나발이고 없어요. 정치적인 색깔이 안 보여 아예. 그냥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좌파 우파 빨갱이 이런 내용도 없어요. 이미 신세대는, 저도 20대지만 이분들은 훨씬 더 어리죠. 이분들 세대는 이미 좌우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공정하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보지. 지금 이 와중에서 이 사람들, 아니 내용이 일배스럽지 않은데 일배라고 하는 게 뭐야. 내 적이니까 곧 일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하나도 안 들은 거야. 이분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워딩을 쓰고 있고 어떤 억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오늘 당장 말하는 거는, 일단 서울대 촛불 집회는 절대 일배충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일배라고 할게요. 일배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어때요? 비판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그리고 절대 사회적인 무리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올바른 청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청년들이 올바른 말로 올바르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배충들이 하는 거다. 우파가 막 선동하고 이럴 때, 뭐 선동 좌파도 똑같이 하진 진짜 둘 다 똑같아. 그냥 일란성 쌍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내용들을 보고서도 진짜 일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 이전에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진지하게 들어야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상대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얘 의도가 뭐고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들어는 봐야지. 들어볼 생각이 없다면 진짜 종북몰이와 친일몰이, 토착 외구몰이 왜 이런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냥 서로 그냥 동일한 거야. 그리고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저는 조국 교수 일단 들어는 봐야겠지만 제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진짜 그냥 민주당이 그냥 엎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는 정말 맨날 말하는 거지만, 그리고 아니 이제 민주당이고 자한당이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정당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로 정상적인 정당. 예.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정상적인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나마 정상 비스무리해 보이는 정당이 제가 아는 정당으로는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만 우리미래당? 걔네들이 그나마 정상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그래, 바미당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그 보수파에서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밀집해 있다고 봐. 근데 더민주는 모르겠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일반론이고 상식론이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저는 이분들이 일단 이 서울대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이 일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자꾸 일배충 하니까 일배충 소리가 나오네. 일배충이라는 표현이 막 인터넷 기사에 널려 있으니까. 아니 난 좌파들이 표현을 그렇게 써요. 일배충이라고. 적어도 공적인 거에 대해서는 일배라고 그냥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배충이라고 자꾸 쓰니까 저도 입에 붙어버리네요. 근데 물론 일배충 들을만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확실히 일배라는 그 사이트가 모르겠어. 야, 나 그때 그거 생각하는 것 같아. 그때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페미니즘 관련해가지고 565 뭐 어디고 모든 사이트가 다 일배. 아 우리 일배였구나. 막 메갈이랑 워마드가 다 이 새끼들 일배들이다 막 이랬잖아요. 야 나 일배 됐어 이렇게. 그때 그 느낌하고 살짝 겹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일배충이었지. 야 대단해.
일배충 소리를 들었죠.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정부하고 반대되는 워딩 하나라도 쓰면은 우리는 이제 일배충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선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글쎄. 근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 어떤 유튜버분은 그분이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노동당에서 당 활동 많이 하셨던 유튜버분이 계세요. 그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국 대표가 그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게 있는데, 맞죠? 정의당에서 태클 넣은 사람들 중에 이제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엄청 까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조국은 정의당 데스노트에 안 걸렸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 예상으로는, 자기 예상으로는 그렇대요. 최근에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엄청나게 가속도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빠르게 밀고 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게 뭐냐면,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당 어디에 속해 있지도 않지만 저는 항상 말하죠. 지금 그 투표제도는 완벽하게 고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고쳐진 선거법 내용을 보니 항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의 우두머리가 이제 공천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냐 이런 건데, 그래서 비례대표 컨트롤을 하니까 그걸로 이제 국민의 의지가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보완책으로 당대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점수제로 정해진 게 있고, 거기에 투표를 추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전에 국회의원을 했으면은 순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면 또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미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내용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의 그 양당제 체제를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게 대한민국 이 정치 그 판도에 대해서 최소한 이제 정말 소선거구제에서 이제 자한당 아니면 더민주였던 그 구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들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즉각 반응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 말하는 게 이 선거구 개편하고 조국을 넘어가는 거하고 서로 트레이드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00%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분도 그냥 예상을 하신 거고, 저도 그냥 그분 얘기 듣고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판단을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레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서울대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서울 촛불 집회를 하지 말라던가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넘어가는 대신에 선거구 개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넘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고 한다면. 사실 그 뒤에서 어떤 그 트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분도 예상일 뿐이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이게 약간 드라마 같은 삘인 건데, 예전에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그 드라마 유명하진 않아서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그게 정치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패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패를 막 까는 게 아니라 쥐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하나를 줘야 뭔가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기본 제 전제다, 이런 건데, 만약에 정말 정의당이 그런 선택을 한 거라면 저는 더럽고 치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구 개편이 더 중요한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열나 싫어. 조국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의 비판점이 다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구 개편안을 확실하게 확보히 하는데 하기 위해서 조국을 넘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나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성재준 TV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국이 국민들에게는 절대 이제 산호뱅 출신이었다 이런 걸 밝히는 게 절대 이득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산호뱅 출신인 걸 밝히고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뭐 임종석 실장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성재준 TV에서 그런 예상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분의 이제 예상일 뿐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실권자가 아니라 이제 뭐 NLPD 세력이 실권자다 이런 거죠. 임종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또 웃긴 게 유재일 TV도 그거는 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 NL 뭐 PD 맨날 그 얘기하는 게 정치공학 그 얘기니까 유재일 쪽에서는 유재일 님은 그분은. 근데 재밌는 게 근데 그 셋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이제 비례대표 그 연동형 비례대표 그게 급진전된 게 뒷거래 아니냐라고 했던 분. 그 얘기는 이제 노동당 내부의 결국 심상정 대표죠. 심상정 대표도 그쪽 산호맹도 했었고 뭐 NLPD 계열 뭐 운동권이죠. 그쪽 내부에 리스트 같은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쪽이 힘을 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어요. 유재인 님도 NLPD 맨날 얘기하죠. 그쪽이 사실 완벽한 실권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좌파 계열에서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종북 세력이라고까지 하기엔 애매해도 물론 그분들이 다 종북 세력이다라고까지는 하기는 애매하지만 분명 운동권 출신이고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성재준 TV 같은 우파 유튜버들은 백타 종북 세력이다. 종북 세력이 아닐지라도 공산주의에 심취 있는 인간들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서로 다른 이 정치 유튜버들이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게 NLPD 계열로 시작되어 있었던 그들의 힘이 아직도 건재하며 정치계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좌파에서 힘을 쓴다 이거죠. 물론 우파로 간 NLPD 얼마나 많아. NLPD 다라고 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우파로 간 분들도 뉴라이트 된 분들도 있었죠. 그 운동하면서 그냥 좌우를 안 가리는 건 맞지만 아무튼 그래도 NLPD가 제일 많은 건 좌파니까 일단. 그리고 좌파에서 힘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 시점이 저는 참 웃기더라고요. 다들 정교의 차이는 있는데 그들의 그 힘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이 그분들과 모종의 그러니까 중국 그 얘기를 해요. 그 성재준 TV에서는 중국하고 그 펀드가 그 조국 교수의 펀드가 중국하고 맞닿아 있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그 NLPD 세력 쪽 운동권 세력에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고 유재일도 NLPD 힘을 인정하고 있고 노동당 출신이라는 그분도 정의당의 그 리스트 데스보드 그걸 언급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것들 중에 하나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가 확실히 정답은 아닌데 정말 뒷거리 비스무리한 게 있을 가능성이 절대 적진 않겠구나 라는 것과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그 뒷거래 내용에 따라서는 참 웃기게도 조국석이 안 되고 되고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치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좀 더 유리한 거랑 이걸 넘어가는 걸로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하고 자기가 진짜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동시에 자기한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복잡하구나 이런 걸 또 느낀 거예요. 순수하게 옳고 그름만으로 또 되지 않는 게 참 기묘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서울대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 하는 거는 100% 이분들은 그냥 순수해요. 제가 봤을 때 내용들이 그냥 가감이 없어요. 정말 순수해요. 정치적인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만약에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 뒷거래 내용이 조국 수석이 했던 뒷거래 내용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선거법 진짜 제대로 개정을 그냥 완벽하게 하자, 밀어붙이자 라는 거를 얻는 대신 조국을 정의당에서 그냥 내버려 둔 거라면, 그리고 중국의 압력 같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음모론적인 거를 전제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그 음모론이라는 것들이 정말 다 처음부터 다 개소리면 모르겠는데 다들 나름의 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여기랑 여기에서 하나 연결하고 저기서 하나 연결하고.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정보 채널을 이용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랑 가장 가까운 걸 해서 자기가 못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 전체적인 걸 보면은 일단 그 하나의 시나리오가 확실한 정답은 아닐지언정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뒷거래 내용에 따라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것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다, 그런 거죠. 진짜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 되고서 만약에 그러고서 그 선거법 개정이 되는 거라면 저는 그 정도라면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입장이니까요. 저는 이것도 이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우파 유튜버들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쓸 거예요. 오히려 우파 유튜버 분들은 저 자한당 편에 서 계신 분들은 특히 그냥 자한당 외에 모든 당이 다 좌파잖아.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런 내용 뭐 신경 안 쓰실 거고, 근데 이제 좌파에서는 또 자기가 뭘 중시하냐에 따라서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정치권에서는. 다만 순수하게 진짜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게 어딨냐, 조국 바로 끌어내려야지. 근데 여기에서 정말 100% 완벽하게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틀렸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조국 교수 빼고. 왜냐면 그분은 자기의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 이게 주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신념을 꺾거나 구부리는 거하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겉으로 좋은 말 하고 뒤로는 자기 이득 챙기는 거하고는 절대 다른 문제죠. 여하튼 그래서 서울대 촛불 집회 이제 일배충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직접 보고 판단을 해라, 제발. 그리고 이분들이 옳다고 할지언정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오늘 제가 느낀 거였어요.